오늘 사연 들어주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이라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권태기라도 온 건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밤마다 사랑도 피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니 저는 술상을 차려주고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취해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기분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저는 입을 꾹 닫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마 전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론 지안 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들떴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안 씨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지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안 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1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안 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까 좀 더 지안 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안 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안 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안 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안 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한 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묘했습니다. 물론 3명 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한 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던 찰나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그러자 저를 힘껏 껴안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은 저를 꽉 껴안는 습관은 없었는데 저를 너무 꽉 껴안는 게 좀 이상해서 밀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한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한 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한 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안고 제 봉긋한 윗부분을 쓰다듬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지한 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한 씨의 국달한 것은 이미 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꽉 채웠고 이미 축축해진 저는 반항하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뒤늦게 일부러 반항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대로 지한 씨를 2팔로 껴안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저희는 숨을 죽인 채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첫 경험이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제 남편처럼 작고 날씬한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숨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굴다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서 나간 다음 날 아침까지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모인 지한 씨와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한 씨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한 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한 씨와 노래방 옆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둘을 뒤따라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 설렘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한 씨에게 제 봉긋한 부분을 갖다 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지한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 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근육질의 터프한 지한 씨 같은 남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 근처라서 혹여나 누가 볼까봐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고는 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한 씨의 입술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같이 지한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술과 골프, 낚시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반면에 지한 씨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랑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한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한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관계를 지속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가정주부 주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외간 남자가 남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옆에 누나네 부부가 살고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 저에게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 픽업 도와주면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요.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할 건 없고 조카 등하원 도와주고 누나네 부부 끝날 때까지만 잠깐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조카라 놀아주는 것도 크게 힘들 게 없었어요. 그냥 공룡놀이, 영웅놀이 같은 걸 해주면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처음 조카 등원을 해주러 유치원 버스 차량 올 시간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등원시키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혼자 남자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아씨, 괜히 한다고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와서 조카한테 인사를 하고 보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금방 조카가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버스가 올 시간이라 조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침에 그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던 호질근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더라고요. 설마 남자인 제가 있어서 꾸몄나 싶었습니다. 저도 후질근하게 나오는 게 창피했는데 이 아줌마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준비해놓고 간 간식을 조카 손발을 씻기고서 앉혀 먹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대며 떠드는데 귀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 낳고 아이 키우는 맛에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조카는 놀아달라며 본격적으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랑 영웅놀이를 하며 악당이 되어 몇 번을 총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아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카랑 더 놀다 보니 누나가 먼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다! 조카는 퇴근하고 오는 엄마가 반가워 신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엄마랑 붙어서 사랑받을 나이인데 아무래도 현실은 맞벌이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유치원이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가 저녁 돼서야 엄마 만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놀아줘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이제 집에 간다. 육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고생했다. 쉽지 않지?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녁 먹고 갈래? 아니, 그냥 빨리 집에 갈래.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 조카가 짠하고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왔으니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기가 아주 쏙쏙 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집에 와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씻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조카랑 있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두 번째라고 아줌마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민호 삼촌이신가 보다. 어우, 잘생기셨네. 역시 아줌마들은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말 좀 그만 걸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 버스가 왔어요. 민호야, 버스 왔다. 얼른 타자. 저는 얼른 말을 돌려 조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량 선생님이 내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던 선생님이랑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민호 삼촌분이시구나. 민호가 삼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잠시 본가에 와 있는 동안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녀석이 참 좋아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짧은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하원길에 그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는데 계속 바뀌는 건지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어느 날에 조카 영유아 검진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일찍 하원시키고 영유아 검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차키를 주며 차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 유치원으로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고 조카 담임인 그녀가 조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카 영유아 검진이 끝나고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직 저처럼 취업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이번에 취업을 해서 취업턱을 쏘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도 얼른 이 친구처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노는 게 더 좋네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룸 노래방으로 갔어요. 친구가 오늘 자기가 풀로 쏘겠다며 노래방 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 3명으로 들여보내라고요. 저는 이 자식 취업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본인이 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술이 세팅되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쁜 여성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화장이 진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긴가민가 했지만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보니 조카의 담임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얼른 옆에 앉고. 친구의 말에 다들 옆에 앉았고 친구가 그녀를 옆에 앉히려는 걸 저는 손목을 잡아 끌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뭐야? 네 마음에 드냐? 그래, 네 해라.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많이 불안한 듯 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고 분위기가 올랐고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말없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여자들과 일어나 보겠다며 나갔어요. 노래방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발 원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며 우는 그녀가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아버지도 병원 신세에 있고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후회할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죄송해요. 민호 삼촌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저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돈 안 벌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은 그녀의 허리에 제 남방을 둘러주었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순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충분히 다른 일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 요즘 배달일 여자분들도 많이 한대요. 저 아는 동생이 배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배달 스쿠터도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아이들 보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울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길로 빠져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요. 애들 보면서도 왠지 모를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서로의 입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전 그녀의 배달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도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와서 열심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감싸 안아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녀가 저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날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세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인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세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세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세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엔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 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세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 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 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 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